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외국에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몸 만들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걷고 또 걷자. 그리고 시간을 아끼자. 이게 지금 슬로건이 되어 있습니다.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한국인 남성들이여, 인생이 파이터가 되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생이 파이터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하루살이 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하루살이가 내일살이가 되어보자 하는 것이 그 하루살이 꿈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하루라도 더 활기차게,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하루라도 더 멋지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좀 더 보람차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소망과 우리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일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는 공한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내일이 오늘은 나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오늘은 바로 과거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는 공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공의 세계, 바로 죽음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현재도 없어지고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없다면 우리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전 탈무드에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의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폐경이 된 여성들의 죽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성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고 따끈따끈하니까 마치 아프고, 우리 남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무엇인지 압니까? 남자가 무엇인지 압니까? 남자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는 무엇인가? 밥숟가락 뜰 때까지 고추가 설 힘이 있다면, 또 밥숟가락 뜰 힘이 있는 상태에서 비록 고추가 서지 않더라도 성적 욕구가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자가 늙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자가 젊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남자라는 것은 밥숟가락 뜰 때까지 오직 성적인 생각만 하고 고추가 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여성의 배경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후사가 없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후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아들, 딸과 자식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우리 아들, 딸과 우리 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적인 욕망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로 찍어내는 붕어빵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녀의 성적인 행동은 이 현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루저입니다. 나는 루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저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는 한심한 남자. 이게 루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는 한심한 남자. 이게 바로 루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남자가 그렇게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는 한심한 남자인가? 우리 대한민국 남자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맞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인사의 사연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50억, 100억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저씨도 아니고 아자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 한국 여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대안은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떠나세요.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가면 여러분들 돈 한 푼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인사의 사연제 안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100억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됩니다. 왜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 30살 차이, 40살 차이, 내일 모레 숟가락 들 힘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왜냐? 그 외국인 여성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외국인 여성들이 못 사는 나라에 산다고 등신같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다들 계획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외국인 여성들은 젊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추가 안 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떠나세요. 용기를 가지고 떠나세요. 내가 환갑이 한참 넘은 이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데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해외에 나가서 나처럼 휴대폰을 들고 한국말로 떠들고 있으면 여성들이 구름처럼 달라듭니다. 왜냐? 저기 한국 남자 있다. 저기 한국 남자 있다.
그런데 임자가 없다. 즉 주인 없는 한국 남자가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신만이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받듯이 신받다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왜 외국 여성들이 나이든 한국 남자가 외국에 가서 큰 소리로 한국말로 휴대폰을 들고 떠들고 있으면 마치 신만이가 산삼을 보듯 신받다라고 하는지 내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나라 라오스, 필리핀, 태국 그 나라 봉급의 5배, 7배, 10배의 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배, 7배, 10배의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박, 주인 없는 초대박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개떼같이 달라듯이 달라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국 여성에게 상당히 이쁘고 젊고 예쁘시네요. 우리 차나 한잔 할까요? 라고 한국 여성한테 말을 걸면 여러분들은 바로 스토킹범이 됩니다. 그리고 징역 3년, 징역 5년,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여러분처럼 나이 많은 남성에게 다가와가지고 저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시네요. 머리도 뭐 희끗희끗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등산 조끼를 입고 있는데 저 시간 많은데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는 때려 죽여도 묻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 다가오는 여성이 손을 잡고 이끌면서 커피 한잔 하러 가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외국 여성들은 아마 열의 6은 오케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여성이 손목을 잡아 이끌면서 저하고 커피 한잔하고 가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강간미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역 5년, 징역 10년, 동정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절대로 당신보다 나이 한참 많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등산조끼를 입고 시장에서 파는 만원짜리 신발을 끌고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당신에게 절대로 다가와서 손을 잡으면서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실까요? 라고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키 180에 복근이 있고 온몸에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서울 4년대를 나오고 연봉 1억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서울에 30평짜리 새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재산이 50억 100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젊은 한국 여성들이 말을 걸어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 다 어디 갔지? 남자들이 왜 말을 건네지 않지? 남자들이 왜 대시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대시하면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흰머리로 가득하든지 고추가 서든 안 서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당신이 주민등록증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면 5배, 7배, 10배의 돈을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당신을 사랑하고 열심히 당신과 잠자리하고 열심히 당신과 애정을 쌓은 가운데 아이가 생겨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한국에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한국에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사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핑계로 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은 안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일자리도 없어서 빈들빈들 놀 수밖에 없는 백수가 순식간에 그 나라의 10배, 15배의 돈을 벌어갑니다. 아버지가 10배, 15배의 돈을 벌어가면 어머니가 10배, 15배의 돈을 벌어갑니다. 가사도우미라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지요. 그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온 집안이 떼돈을 벌면서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만약에 둘째가 생겼다. 그러면은 또 동생이나 오빠가 또 한국에 옵니다. 애를 도와줘야 된다. 집안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또 옵니다. 그러면 또 7배, 10배의 돈을 법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동생이 또 이 술집에 나가서 돈을 번다. 자그마치 100배의 돈을 법니다. 100배 말입니다. 100배.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하다. 한국인 남자를 고발합니다. 한국인 남자를 한 명 고발하면 경찰이 알아서 조져주고 검사가 알아서 죽여주고 판사가 알아서 완전히 넛을 빼놓습니다. 한 명 고발하면 6천만 원씩 법니다. 돈 얼마나 벌까요 도대체? 계산이나 되나요? 계산이나 되나요? 2명만 고발하면 1억 2천이 넘습니다. 계산이나 되나요? 그야말로 미치는 한국 남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 타이틀만 있으면 한국 남자가 호흡 백발이든 고추가 서든 안 서든 내일 모레 죽든 안 죽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가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한국 여자 문제는 한국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결혼은 여자가 손해잖아요. 왜 한국 남자 탓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한국 남자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20억 벌고 들어가잖아요. 그 한국 남자 20억을 뭐 지랄한다고 보나요? 아니 마누라 뭐 해가지고 돈 벌 일이 있나요? 그러나 또한 한국 여자도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한국 남자를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한국 남자를 고소할까? 연구만 합니다. 한국 남자 고발하기 붐이 불어가지고 불과 1년, 2년 사이에 3억을 벌었니 4억을 벌었니 해샀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마치 총알처럼 가는 것입니다. 한국 여자 문제 한국 여자가 해결하라고 하세요. 내가 목소리 입접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누구 하나 댓글 달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제 내가 떠든 얘기가 불과 초에서 7회 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뭐 내가 참 참 말버릇도 내가 되게 없습니다만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밤 비행기를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타세요. 그리고 연차 하나 써가지고 나르세요. 그리고 원없이 가서 즐기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에 들어 앉히세요. 그리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길이 있다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파이터입니다. 인생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